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네요. 그래서 일요일 새벽 시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찍 일어나서 또 일찍 영상 듣고 살포시 운동도 하고 하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부지런히 사시는 분들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잘해야죠. 너무 별로도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게으른 분이 있는 건 아닌가. 적당한 여유를 가지면서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쉽지 않죠, 솔직히. 어떻게 여유를 가지면서 부지런해야 한다? 참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 그러니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겠죠. 일종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질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이렇게 사귀어보고 어울리다 보니까 사람을 바꾸려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신경을 꺼라네. 신경을 꺼버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결코 여러분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배려하면은 그 사람은 점점 여러분한테 의존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되어갈 뿐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점점 여러분한테 이 불만을 이제 품을 뿐이에요. 여러분 혼자 신경 쓰고 잘해줘 봐야 결국 돌아오는 것은 더 많은 핑계랑 이 푸념과 불만뿐이라는 겁니다. 이 배려와 조언은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이 바뀔 사람이라면은 그 한 번으로도 바뀔 거고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면 10번, 100번 해봐야 바뀌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바꾸고 싶다면 신경을 끄는 게 답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 누구라도 자기 자신이 깨달을 때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아도 바뀔 사람이라면 내일이라도 바뀔 거고,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면 10년,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행동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소식들도 있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리의 기운을 받자는 겁니다. 승리의 기운.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역대급 스포츠 마케팅을 펼친 삼성이 이번에는 삼성 라이온즈 선수단과 코치 스태프들한테 통큰 선물을 했네요. 지난 15일에 삼성 라이온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삼성은 최근 계열사 산하의 프로야구 구단인 삼성 라이온즈 선수단한테 갤럭시 Z6 시리즈 제품을 선물을 했답니다. 이번 선물은 삼성 라이온즈가 리그 초반부터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한 격려 차원인 것 같아요. 삼성은 라이온즈 선수들한테 지급한 제품은 갤럭시 Z 폴드 6인데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지급한 갤럭시 Z 플립 6와는 차이가 있죠. 삼성은 제품 포장에 적은 문구를 통해서 파리올림픽의 시상 때는 언제나 빅토리 세가가 있었다. 그렇게 지구상 모든 승리의 기원을 오늘 우리 라이온즈 선수들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라이온즈의 승리가 금메달보다 귀하고 시즌 끝까지 거침없이 나아가자 선수들을 격려합니다. 해당 제품을 제공받은 라이온즈 선수들하고 코칭 스태프들한테 그 일부는 SNS나 그 Z 폴드 6를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해요. 평소 갤럭시 광팬으로 알려진 그 주장 겸 주전 외야수 구자욱 선수가 사실 이번에도 갤럭시 폴드 6를 사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원래는 내돈 내산하려고 했는데 삼성 측에서 이렇게 선물 줘서 감사할 따름이다 언급을 합니다. 이 포수의 강민호 선수 역시 자신의 인스타에서 더 가볍고 새로워진 삼성 갤럭시 Z 폴드 6라는 글과 함께 인증샷을 남겼네요. 사실 삼성이 라이온즈 선수단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삼성은 지난 2020년 자사의 첫 번째 폴더블 모델이죠. Z 플립을 선수단한테 제공했고 당시 선수단은 Z 플립을 연상케 하는 홈런 세레머니를 하는 등 삼성의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어요. 앞서 삼성은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 선수단 전원한테 Z 플립 6를 올림픽 에디션 17,000대 정도
지급을 했죠. 삼성으로부터 갤럭시 신제품을 선물 받은 선수들은 당시 선물이 Z 플립이라니 감동이다,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이후 삼성은 패럴림픽에 참여한 전 세계 선수들에게도 같은 제품을 지급합니다. 특히 우리 선수들에게는 플립 제품이어서 워치 7을 추가로 제공해서 눈길을 끌어요. 우리 선수들은 삼성에게 후원한 갤럭시 워치 7을 활용해서 신체 컨디셔닝을 체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삼성 라이온즈는 16일 오후 기준 0.536의 승률로 현재 2024 KBO 정규리그 순위 3위네요. 지난해 그 리그 8위의 아픔을 딛고 일어난 삼성은 올해 리그 초반부터 좋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더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또 부럽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웃집 소식입니다. 8월에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셔먼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이 반독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웹브라우저 운영자랑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그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이 수십억 달러를 지급을 해요. 지급을 해가지고 이 검색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글은 2022년 애플의 사파리 웹 브라우저하고 모바일 기기에 구글의 검색 엔진을 기본 탑재하는 대가로 애플에 약 200억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한 삼성 모바일 기기에 자사 검색 엔진과 플레이스토어 기능을 탑재하는 대가로 삼성에 4년간 80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현재 나타났네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은 즉각 항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향후 검색과 이 모바일 시장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그 인터넷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반독점 소송이라고 평가를 하죠. 실제로 이번 판결은 2000년 웹 브라우저의 그 시장에서 경쟁 제품을 차단한 마이크로소프트 MS죠. 윈도우 운영 체제 소송 이후 거의 24년 만에 나온 반독점 소송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은 구글의 검색 사업은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한번 봐야 돼요. 먼저 구글은 자사 검색 엔진을 타사 기기에서 기본값으로 설정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검색 엔진 선택 모드 배치 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회사 운영 방식을 바꾼다거나 사업의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겠죠. 이미 MS가 자사 운영 체제인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강제로 끼워 넣어서 법원으로부터 2개의 회사로 분리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선례도 있어서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9월에 EU 경쟁 당국으로부터 구글의 앱스토어 관련 반독점 소송 재판도 예정되어 있는 구글로서는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이번 소송 판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수익성과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 주된 이유는 MS가 반독점 소송 1심 판결로 회사 분할 명령을 받았는데 결국 최종 판결에서는 기각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구글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위기는 사실 다른 곳에 있고, 사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기존의 구글 검색 방식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현재 속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GPT 기반의 AI 챗봇이죠. 코파일럿을 접목한 MS나 AI 기반의 대화형 검색 엔진 스타트업 퍼블렉시티,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경쟁자입니다. 그 중에 구글의 아성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최근에 오픈 AI가 내놓은 그 검색 서비스죠. 서치 GPT가 있어요. 이것도 경쟁자죠. 지난 7월에 선보인 오픈 AI의 그 서치 GPT가 웹 정보랑 AI 모델을 결합해서 정확한 출처와 빠르고 시의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는 새로운 검색 프로토타입입니다. 아직 1만 명만 이용 가능한 테스트 버전인데 이 화제성 면에서 다른 검색 엔진들을 압도하네요. 도대체 서치 GPT는 기존의 구글 검색과 어떤 차이가 있기에 검색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하여튼 구글의 그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그 GPT-4에 기반한 서치 GPT는 주로 키워드 매칭에 의존한 기존 검색 엔진과는 달리
이 질문하는 대화형입니다. 질문하는 대화형 경험 방식이라 합니다. 구글의 기존 검색 방식이 사용자 질문에 관련해서 링크를 제공하고 이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탐색하는 방식이라면 이 서치 GPT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가장 관련성이 높은 핵심 정보를 요약해서 이 관련 링크와 함께 제시를 합니다. 또한 질문 전후의 맥락을 이해해서 후속 질문에 대해서 대화형 검색 경험을 제공을 하죠. 둘째는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서 이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그 자료 링크와 함께 제공합니다. 이 점은 또 다른 AI 기반 검색 경쟁자인 퍼블렉시티와 유사하고, 셋째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인덱스에 의존하는 기존 검색과 달리 서치 GPT는 웹의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넷째는 서치 GPT는 광고와 긴밀히 연결된 기존 검색과는 달리 답변과 그 연결된 링크가 이 광고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히려 질문 답변에 인용된 해당 출판물을 인용하고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와 원 저작자를 연결해 주는 등 언론사 등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요즘 서치 GPT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글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구글을 이제 뭐 어필하는 게 아니고 역시 반독점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셔먼법. 그러니까 독점하다 걸리면은 미국은 작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보면은 참 배울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글 주가 한번 유심히 보셔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보면 여러분들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과 오늘은 구글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하고 뭐 다른 내용들은 제가 또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즐겁고 재미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